2024년 2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출력값을 작성하랍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이 클래스는 메인 클래스죠. 왜? 내부에 메인 메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클래스 내부에는 정적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적 메소드를 호출할 때 클래스 타입 점 메소드 이름이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타입 점 메소드 호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걸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만약 생략이 되면 정적 메소드인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코드 분석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정수죠? 근데 배열입니다. 선언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합니다. 그리고 배열을 저희가 만들 때 직접 초기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유연산자를 써서 공간을 만든 다음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미리 값이 있는 경우보다도 프로그램 공간만 만들어 두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기에 값을 채우거나 빼거나 하는 작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적으로 생성을 하는데요. 지금은 동적으로 생성하면서 값도 초기화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하게 공간만 할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간을 할당하면서 이미 값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굳이 사이즈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정수 배열 3개가 존재합니다. 정수 배열 3개가 있습니다. A, B, C죠. 각각은 초기된 값이 1, 2, 3, 4, 1, 2, 3, 4,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바로 호출할 수 있죠. 근데 타입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원래 정석은 이렇다. 지금은 하나의 파일에 같이 있지만 보통 이런 것들이 외부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체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뭘 보내고 있냐면요. 첫 번째, A와 B를 보내고 있죠. 그럼 여기에 이 A와 B가 여기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돼서 내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A와 B가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자, A와 B를 복사해서 보내놓고 비교합니다. A와 B가 같습니까? 또 그 다음에 A와 C를 보냅니다. A와 C를 보낸 다음에 같습니까? 그 다음에 B와 C를 보낸 다음에 같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공간을 할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이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값은 그 저장된 위치에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주소값이라는 말보다도 레퍼런스 또는 해시 코드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각각 다른 영역에 존재하죠. 근데 그것을 직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주소 비교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비교, 해시 코드 비교인데 당연히 다르겠죠. 이 비교 자체는 전부가 다 N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행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맞죠? N입니다. 다르답니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계열의 이름으로 비교할 때는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인데, 자, 위치 값이 아닌 실제 값을 비교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소를 꺼내왔죠. 자, 만약에 이게 A, B다. 그러면 이놈인데요. A의 영번째 요소도 1이고 B의 영번째 요소도 1입니다. 그래서 같아를 출력할 거고요. 다시 AC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A의 0과 B의 0도 같죠. 위치값의 실제 값이. 마지막 BC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아입니다. 같아. 확인하셨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뉴연산자로 할당된 공간에 대한 배열 변수는 배열의 레퍼런스 또는 해시코드, 우리가 C에서 얘기하는 주소값입니다. 메모리의 주소값. 하지만 아래쪽은
값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처럼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스값을 비교했을 경우에 결과가 같습니다. 비스값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서 알맞은 값을 출력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클래스는 실행 클래스인 메인 메소드가 있는 메인 클래스, 특수 클래스인 인터페이스, 자체 객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일반 클래스의 관계와 달리 인터페이스인 경우와 인터페이스가 부모인 경우에는 자식을 표시하고 싶을 때 임플리멘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ODD 넘버가 있고요. 얘 부모가 누구라고요? 넘버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추상 클래스처럼 이렇게 메소드의 선언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자신의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된다는 보시는 바처럼. 자, 그럼 코드를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실행 클래스 잠깐 보겠습니다. 정수 배열 A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유연선자를 쓰지 않고 직접 값을 할당했죠. 요소는 9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접근하고 1입니다. 그리고 요소 중에 a.length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배열 전체의 길이를 알 수 있죠. 지금은 뭐 배열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9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접 9라고 지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러한 방식을 쓰게 되면 가능하죠. 몇 개든. 자, 그리고 ODD 넘버라고 하는 지금 타입의 객체를 만들고 있죠. ODD 넘버는 바로 얘입니다. 자신의 부모 인터페이스고요. 그래서 구현한 메소드가 존재하는 이 ODD 넘버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ODD 넘버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체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자, 해당 메소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려줍니다. 정수값을. 그래서 여기에 정수값을 출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가 이 메소드가 보시면 두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에 있는 배열 그대로 복사해서 받습니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림값, 즉 true false라고 하는 논리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얘가 호출될 때는 true, 얘가 호출될 때는 false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현재는 이것은 고정이 되어 있죠. 이제 여기 내부에 있는 로직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반복문입니다. 이 반복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값, 조건식, 증가식. 그래서 계속해서 i를 증가시키면서 이 조건에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9번 실행하고 루프를 탈출합니다. 그러면 9번 실행한다는 얘기는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이 if 문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if 문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해당되는 열의 요소를 넣고 있죠.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수는 아시겠지만 result라고 하는 정수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해지는 겁니다. 이 조건에 맞는 경우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식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 오화식, 논리 합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인 경우,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참이라면 이 문장은 참입니다. 그에 반해서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이 돼야 됩니다. 이거죠. 여기는 O와 연산이니까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아래에 있는 이 명령문을 실행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연산자가 쓰이고 있죠. 이게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나누기 나머지 모듈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자, 이런 경우에 이 식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좀 아셔야 되죠. 사실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괄호를 통해서 해결하지만 이거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연산자 우선순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만 비교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바로 그 모듈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가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가 얘입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자, 배열을 복사받았죠. 배열이 0부터 시작해서 8까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0 쭉 증가되죠. 자, 그럼 첫 번째 들어오는 값이 0입니다. 0인 경우에 값이 1이죠. 1인 경우에 모듈 연산을 먼저 합니다. 자, 2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2로 얘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1이고요. 몫은 0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결과가 1이죠. 1은 0보다 0과 같으냐라고 묻죠. 같지 않느냐라고 묻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예, 참입니다. 그리고 ODD는 이 시점에 뭐가 넘어갔습니까? true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true,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AND이기 때문에 이 식은 참입니다. 오른쪽 가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true입니다. 근데 여기에 not 연산자가 있어요. not은 1이면 0, 0이면 1, true면 false, false면 true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현재 들어온 값이 true죠. 얘가 false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상태에서 AND 연산자인데, 자, 이 연산보다는 이 연산이 먼저 실행한다고 그랬죠. 자, A가 현재 0입니다. 0, 1을 2로 나누면요, 당연히 나머지가 0,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잠깐만요. 모듈 연산, 얘가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이 식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얘도 true, false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은 배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리절트가 현재 0인데, 리절트가 현재 0인데 어떡합니까? 그 0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 A0은 1이죠. 0과 1을 더합니다. 그 더한 값을 다시 리절트에 더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절트는 어떻게 되느냐? 0에서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i가 1 증가돼서 이 값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2로 모듈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럼 이 조건식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상관없이 AND 연산은 둘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 자체 거짓이죠. 오른쪽. 자, true, false. 얘가 지금 얘를 나눴죠. 얘는 참입니다. 맞죠? 하지만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도 거짓이죠. 둘 다 AND 연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통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습니다. 자, 3을 이제 0, 1, 2, 얘가 두 번째 0, 1, 2 위치값 3을 2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은 만족하고요.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3을 더하죠. 그래서 1에서 3을 더해서 4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짝수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이 조건식이 만족이 안 돼요. 그렇겠죠? 짝수인 경우 짝수게 되면 나머지가 0이니까 홀수인 경우만 이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 값을 보게 되면 5, 7까지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에서 5를 이제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시가 되고 7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를 더하죠? 그럼 25가 됩니다. 굳이 다 루프를 돌리실 필요 없이 이 식은 어렵게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홀수냐라고 묻는 문제 핵심이죠. 홀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첫 번째, 여기에 true일 때는 true일 때는 이 조건만 참여되기 때문에 뒤에 거는 무시하시고요. 홀수입니까? 묻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false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false가 되면 여기에 false가 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뒤 것이 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 식은 거짓이 돼서 무시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거죠?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true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죠? 짝수입니다. 묻는 거죠. false입니까? false입니까? 짝수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으로 파악을 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짝수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짝수를 다 더해서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 4를 더하면 6이죠. 6을 더하면 10이죠. 12에서 4를 하게 되면 20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질문은 25고요. 홀수끼리 더한 거, 짝수끼리 더한 건 20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음 3번 문제로, 결과 한번 보고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짝수끼리 더한 결과는 25고요. 죄송합니다. 홀수끼리 더한 것은 25고요. 짝수끼리 더한 것은 20입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제2함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설명이 좀 상당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문제 자체도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바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여기 문자열 변수를 선언했죠. 보시는 것처럼 자, 문자열 변수입니다. 자바식으로 객체죠. 문자열 객체. 문자가 뭐냐면 배열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열 점하고 스플릿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구분 문자열이라 부르는데요. t를 중심으로 해서 문자열을 잘라줍니다. 여기에 t가 있죠.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요 실행 결과 보시면 여기에 t가 있죠. 그러면 i와 그 다음 i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t가 있죠. 그럼 is와 이게 나와 있는 es 여기까지가 나눠지고 다시 t가 있죠. 그래서 s와 t가 또 나누어집니다. 여기 또 t가 있죠. 여기 r과 ring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문자열을 t를 중심으로 해서 쪼개주는 겁니다. 잘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함수거든요. 자바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고 이 함수의 결과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요소가 이 배열의 문자열 배열에 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아시죠? 위치값 0, 1, 2, 3, 4입니다. 출력 대상이 되는 게 세 번째죠. 첫 번째 0번째 두 번째가 1 그 다음에 2, 3이죠. 결과는 뭡니까? 3인 S를 출력합니다. 그럼 S가 실제로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가 출력이 됐죠. 자, 지금 2회차까지 지금 현재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그 재계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들고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